지금 이 말을 듣는 70대 어르신들께 묻겠습니다. 밤에 2번 이상 화장실에 가십니까? 잠들기 어렵고 새벽에 자꾸 깹니까? 그게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하셨다면 지금부터 제 말을 꼭 들으셔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매일 먹는 음식 하나 때문에 밤마다 몸이 조용히 망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70대가 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드는 거지. 밤에 화장실 가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지. 하지만 저는 30년 넘게 노년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이 말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중 상당수가 몇 년 뒤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밤마다 깨는지 모르겠습니다. 몸이 점점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시작은 대부분 아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저녁 식사입니다. 잠깐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저녁에 짭짤한 반찬을 즐기십니까? 토마토를 건강에 좋다고 많이 드십니까? 저녁 식사 후에 물이나 국을 많이 드십니까? 이 3가지 중 2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지금 여러분의 몸은 밤마다 조용히 고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토마토는 건강식 아닌가요? 짜게 먹는 건 예전부터 그래왔는데요. 맞습니다. 토마토는 분명 좋은 음식입니다. 소금도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문제는 나이입니다. 우리 몸은 30대와 70대가 전혀 다릅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70대 몸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특히 밤에는 더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정수기가 있지요? 새 필터는 어떤 물이 들어와도 잘 걸러냅니다. 조금 더러운 물이 들어와도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필터는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입니다. 하지만 속은 이미 많이 막혀 있습니다. 물이 들어오면 처리 속도가 느립니다. 우리 몸의 신장이 바로 이 필터와 같습니다. 신장은 하루에 약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냅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이 일을 50년, 60년, 70년 동안 쉬지 않고 계속합니다. 그래서 40세 이후부터 신장의 기능은 매년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대략 1%씩 감소합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되면 이미 약 20%가 줄어 있습니다. 70세가 되면 30% 가까이 줄어듭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너무 조용히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신장은 아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신호를 보냅니다.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갑니다. 다리가 쉽게 붓습니다. 아침에 몸이 무겁습니다. 잠이 깊지 않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신호를 이렇게 넘깁니다. 나이가 들었으니까.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나타나는 변화는 신장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몸은 밤이 되면 소변을 농축합니다. 그래서 잠자는 동안 화장실을 가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해지면 이 기능이 떨어집니다. 소변이 희석됩니다. 그래서 밤에 자주 깨게 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야간뇨라고 합니다. 야간뇨가 계속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잠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수면이 얕아집니다. 그 결과 몸의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음날 피로가 계속됩니다. 피로가 쌓이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혈압이 올라가면 신장은 더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악순환을 더 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저녁 식사입니다. 특히 토마토와 짭짤한 음식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토마토는 건강식이니까 밤에 먹어도 괜찮다. 하지만 이 생각이 문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토마토에는 칼륨이 꽤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칼륨은 낮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짭짤한 음식입니다. 김치, 젓갈, 된장국, 이 음식들은 한국 식탁에서 빠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녁에 많이 먹으면 몸속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변화가 바로 밤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실제로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밤에 3번이나 화장실을 갑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잡니다. 이 말을 하신 분들 중 상당수가 저녁 식사를 자세히 이야기하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저녁에 토마토를 많이 드셨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조금 짰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겹치면 몸은 밤새 일을 해야 합니다. 특히 신장이 그렇습니다. 신장은 밤에 쉬어야 하는 장기입니다. 낮 동안 혈액을 열심히 걸러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녁 식사가 너무 자극적이면 신장은 밤에도 계속 일을 해야 합니다. 마치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몇 달, 몇 년 계속되면 몸은 점점 지쳐갑니다. 잠이 얕아집니다. 야간요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요즘 왜 이렇게 잠을 못 자지? 이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습관 속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토마토와 짭짤한 음식이 왜 노인들에게 불면증과 야간요를 더 쉽게 만드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피하려면 어떤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이 이야기를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수십 년 동안 진료하면서 너무 많이 보아온 현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어르신들이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밤잠을 지킬 수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이해하시면 여러분의 밤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정직합니다. 잘못된 습관을 줄이면 조용히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저녁에 먹는 토마토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토마토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몸에 좋은 음식, 혈압에 좋은 음식, 건강한 사람이라면 매일 먹어야 하는 음식. 틀린 말은 아닙니다. 토마토는 분명 좋은 식품입니다. 비타민도 많고 항산화 물질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드십니다. 아침에도 먹고,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습니다. 특히 저녁에 가볍게 먹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토마토는 낮에 먹을 때와 밤에 먹을 때 몸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이 차이를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저는 저녁에 많이 먹지도 않습니다. 밥 조금 먹고 토마토 몇 개 먹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밤마다 화장실을 갑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항상 저녁 식사를 다시 묻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같은 대답이 나옵니다. 저녁에 토마토를 드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 이유는 토마토 안에 있는 두 가지 성분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수분입니다. 토마토의 약 90%는 물입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토마토를 몇 개 먹으면 생각보다 많은 물을 마신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낮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낮에는 몸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신장도 활발하게 일합니다. 그래서 물을 마셔도 금방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하지만 밤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밤이 되면 우리 몸의 대사는 느려집니다. 신장도 낮보다 일을 줄입니다. 몸이 쉬어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많은 수분이 들어오면 몸은 그 물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변이 만들어집니다. 그 결과 밤에 화장실을 가게 됩니다. 토마토 몇 개가 큰 문제인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토마토만이 아닙니다. 저녁 식사 전체입니다. 국도 있고 반찬도 있고 과일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지면 몸에 들어오는 수분은 생각보다 많아집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몸의 조절 능력이 약해집니다. 젊을 때는 몸이 수분을 잘 조절합니다. 필요 없는 물은 빨리 배출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조절이 느려집니다. 그래서 밤에 소변이 더 쉽게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문제는 칼륨입니다. 토마토에는 칼륨이 꽤 많이 들어 있습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심장에도 필요하고 근육에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해지면 이 칼륨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낮에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밤에는 신장의 활동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칼륨이 많아지면 몸은 균형을 맞추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소변이 더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화장실을 가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토마토는 산성이 있습니다. 이 산성 성분은 위장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위장도 약해집니다. 저녁에 산성 음식이 들어오면 위가 편안하지 않습니다. 몸이 깊은 잠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잠이 얕아집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몸이 편안해야 잠이 깊어집니다. 하지만 몸이 계속 일을 하고 있다면 잠이 깊어질 수 없습니다. 신장이 계속 소변을 만들고 위장이 계속 움직이고 몸이 계속 균형을 맞추려고 한다면 잠은 계속 얕아집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잠은 들었는데 자꾸 깨요. 이 말은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몸이 밤에 쉬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초반 남성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밤마다 3번 화장실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처음에는 전립선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검사를 했지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식습관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저녁 식사 후에 토마토를 4개씩 드셨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토마토를 아침이나 점심에 드셔보십시오. 저녁에는 드시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의심하셨습니다. 토마토가 왜 문제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다시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3번 가던 것이 1번으로 줄었습니다. 잠도 훨씬 깊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치료가 아닙니다. 단지 시간만 바꾼 것입니다. 음식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언제 먹느냐입니다. 특히 저녁입니다. 저녁 식사는 몸이 쉬기 전 마지막 식사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저녁에 과일을 많이 드십니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녁에는 과일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수분이 많은 과일은 그렇습니다. 토마토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토마토는 낮에 드십시오.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저녁에는 줄이십시오. 특히 잠들기 2시간 전에는 가능하면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마토보다 더 큰 문제를 만드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짭짤한 음식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음식을 매일 드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밤마다 몸을 깨우고 있다는 사실을 거의 모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토마토보다 더 조용히 문제를 만드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짭짤한 음식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원래 짜게 먹지 않습니다. 하지만 식사를 자세히 들어보면 생각보다 많은 소금이 들어 있습니다. 김치, 젓갈, 된장국, 간장 반찬. 이 음식들은 우리 식탁에서 매우 익숙합니다. 특히 저녁 식사에 자주 올라옵니다. 문제는 이 짠맛이 밤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소금 속에 있는 나트륨 때문입니다. 나트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하지만 너무 많아지면 몸은 균형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먼저 몸은 물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나트륨 농도를 낮추기 위해 물을 더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짠 음식을 먹으면 목이 마릅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 후에 물을 마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변화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몸속에서 일어납니다. 몸은 나트륨을 희석하기 위해 물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몸속에 수분이 늘어납니다. 젊은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신장이 빠르게 이 나트륨을 처리합니다.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에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신장의 여과 능력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트륨이 몸속에 더 오래 남습니다. 몸은 그 나트륨을 처리하기 위해 밤에도 일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야간요가 시작됩니다. 특히 저녁 식사가 짜면 밤에 소변이 더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밤마다 화장실을 가게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2시간 뒤 깹니다. 화장실에 갑니다. 다시 잠을 잡니다. 하지만 새벽에 또 깹니다. 이렇게 밤이 계속 끊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나트륨의 영향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짠 음식은 혈압에도 영향을 줍니다. 나트륨이 많아지면
혈관 안에 압력이 올라갑니다. 혈압이 높아집니다. 특히 밤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밤에는 몸이 쉬어야 하는데 혈관이 계속 긴장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신장은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혈액을 걸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변이 더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짠 음식은 두 가지 방향에서 야간뇨를 만듭니다. 수분을 늘리고 신장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밤에 화장실을 가게 됩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중반 여성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밤마다 4번 화장실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잠을 거의 못 주무셨습니다. 처음에는 방광 문제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검사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식습관을 자세히 물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듣고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저녁에 김치를 많이 드셨습니다. 젓갈도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된장국도 항상 드셨습니다. 모두 건강한 음식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물론 이 음식들은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녁에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 부담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렇습니다.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치를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녁에는 양을 줄이십시오. 젓갈은 가능한 한 낮에 드십시오. 국물은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조금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평생 먹던 식습관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달 뒤 다시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4번 가던 것이 2번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잠이 훨씬 깊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 변화는 약 때문이 아닙니다. 수술 때문도 아닙니다. 단지 저녁 식사를 조금 바꾼 것입니다. 그만큼 저녁 식사는 중요합니다. 특히 짠 음식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먹어왔다. 맞습니다. 하지만 몸은 변합니다. 70대의 몸은 40대의 몸과 다릅니다. 같은 음식도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몸에 맞는 식습관이 필요합니다. 특히 밤입니다. 밤은 몸이 쉬는 시간입니다. 이때 몸을 자극하는 음식이 들어오면 몸은 쉬지 못합니다. 신장은 계속 일을 합니다. 혈관은 계속 긴장합니다. 그 결과 잠이 얕아집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밤에 잤는데도 피곤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밤에 몸이 쉬지 못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하십시오. 특히 짠 음식은 줄이십시오.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밤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토마토와 짭짤한 음식 말고도 밤을 깨우는 습관이 또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밤마다 잠을 깨우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토마토와 짭짤한 음식 이야기까지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거의 항상 발견하는 공통된 습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하지만 그 습관이 밤마다 잠을 깨우고 있습니다. 특히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습관은 늦은 시간에 물을 많이 마시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을 많이 마셔야 건강하다. 맞는 말입니다. 수분은 우리 몸에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입니다. 낮에 마시는 물은 몸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밤에 마시는 물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잠들기 직전에 마시는 물입니다. 몸은 밤이 되면 천천히 쉬기 시작합니다.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에는 활발하게 소변을 만들지만 밤에는 속도를 줄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깊이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들기 전에 물을 많이 마시면 몸은 그 물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변이 만들어집니다. 결국 밤에 화장실을 가게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저는 밤마다 화장실을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묻습니다. 잠들기 전에 물을 드십니까?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약 먹으려고 물을 마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이 마르니까 물을 한 컵 마십니다. 이것이 바로 밤을 깨우는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몸의 수분 조절 능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밤에 물이 들어오면
그 물을 오래 붙잡지 못합니다. 결국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그래서 밤에 자주 깨게 됩니다. 두 번째 습관은 저녁 식사 후 과일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식사 후에 과일을 드십니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과, 배, 토마토, 수박, 이 과일들은 모두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저녁에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과일에는 수분과 당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수분은 소변을 늘립니다. 당분은 몸의 대사를 자극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몸은 밤에도 활발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몸이 계속 일을 하고 있으면 잠은 깊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잠은 드는데 자꾸 깹니다. 이것은 몸이 완전히 쉬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수분이 많은 과일은 저녁에 조심해야 합니다. 수박, 참외, 토마토, 이 과일들은 낮에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야간료를 늘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늦은 시간까지 텔레비전을 보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밤에 텔레비전을 보십니다. 뉴스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예능 프로그램을 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밤이 늦어집니다. 문제는 빛입니다. 텔레비전 화면에서 나오는 빛은 뇌를 깨웁니다. 우리 뇌에는 수면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은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분비됩니다. 그래서 몸이 졸려집니다. 하지만 강한 빛을 보면 이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잠이 늦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작은 빛에도 수면이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텔레비전을 오래 보면 뇌가 계속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이 늦어집니다. 잠이 늦어지면 수면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밤에 화장실을 한번 가면 다시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이것이 불면증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후반 남성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밤마다 두세 번 화장실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잠을 잘 못 잤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활 습관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습관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잠들기 전에 물을 마시는 습관. 두 번째는 저녁 식사 후 과일을 먹는 습관. 세 번째는 밤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는 습관이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는 물을 줄이십시오. 저녁 과일은 낮으로 옮기십시오. 텔레비전은 조금 일찍 끄십시오.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다시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밤에 깨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잠이 훨씬 편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몸은 작은 변화에도 반응합니다. 특히 밤입니다. 밤은 몸이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몸을 방해하는 습관이 있으면 수면이 깨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음날 나타납니다. 아침에 몸이 무겁습니다. 머리가 맑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피곤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밤을 편안하게 보내고 싶다면 저녁 습관을 먼저 보십시오. 토마토, 짭짤한 음식, 늦은 물, 늦은 과일, 늦은 텔레비전. 이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밤을 바꾸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약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비싼 치료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몇 가지 원칙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원칙은 제가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께 가장 자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왜 밤에 잠이 깨는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토마토, 짭짤한 음식, 늦은 물, 저녁 과일, 늦은 텔레비전, 이 작은 습관들이 밤마다 몸을 깨우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몸을 다시 편안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께 가장 자주 말씀드리는 5가지 원칙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약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저녁 식사를 조금 바꾸는 것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녁은 잘 먹어야 잠이 잘 온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녁에 많이 먹으면 몸은 계속 소화를 해야 합니다. 위장이 일을 합니다. 간이 일을 합니다. 신장도 일을 합니다. 몸이 쉬지 못합니다. 그래서 잠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이나 짠 음식이 많으면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녁은 낮보다 조금 가볍게 드십시오. 배가 너무 부르지 않도록 드십시오. 그러면 몸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두 번째 원칙은 저녁 시간입니다. 식사 시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잠들기 바로 전에 식사를 하면 몸은 아직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깊은 잠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밤 10시에 잠을 잔다면 저녁 식사는 7시 전에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몸이 충분히 소화를 마칠 수 있습니다. 위도 편안해지고 신장도 쉴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잠이 훨씬 깊어집니다. 세 번째 원칙은 저녁 수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밤에 수분이 많으면 소변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물을 조금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은 낮 동안 충분히 드십시오. 아침과 점심 사이에 충분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물을 조금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목이 마르면 한두 모금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큰 컵으로 마시는 것은 밤의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이나 찌개도 생각보다 수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녁 국물은 너무 많이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 저녁 음식의 맛입니다. 특히 짠맛입니다. 짠. 음식은 몸의 수분을 붙잡게 합니다. 그리고 신장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밤에 소변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는 가능하면 조금 싱겁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치를 드신다면 양을 조금 줄이십시오. 젓갈은 낮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된장국도 너무 짜지 않게 드십시오. 이 작은 변화가 밤의 수면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저녁 과일입니다. 과일은 건강에 좋습니다. 비타민도 많고 식이섬유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녁에는 조금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수분이 많은 과일입니다. 수박, 참외, 토마토. 이 과일들은 낮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에는 양을 줄이십시오. 만약 과일이 드시고 싶다면 저녁 식사 직후가 아니라 낮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밤에 수분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야간요가 줄어듭니다. 이 5가지 원칙은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음식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시간과 양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변화가 몸에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초반 여성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밤마다 3번 화장실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잠을 거의 못 주무셨습니다. 아침마다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녁 습관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저녁 식사가 늦었습니다. 식사가 조금 짰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 과일을 드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5가지 원칙을 설명했습니다. 저녁을 조금 가볍게 드십시오. 식사를 조금 일찍 하십시오. 잠들기 전에 물을 줄이십시오. 저녁 음식을 조금 싱겁게 하십시오. 과일은 낮에 드십시오. 처음에는 조금 불편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다시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3번 가던 것이 1번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잠이 훨씬 깊어졌다고 하셨습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잘못된 습관이 줄어들면 몸은 조용히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수면입니다. 잠이 깊어지면 몸이 회복합니다. 면역이 좋아집니다. 기운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좋은 잠은 가장 좋은 보약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저녁 식사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진료실에서 실제로 보았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함께 들으셨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밤에 2번 이상 화장실에 가십니까? 잠이 깊지 않습니까? 새벽에 자꾸 깨십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한 일 아닌가. 하지만 저는 수십 년 동안 환자들을 보면서 한 가지를 분명히 느꼈습니다. 많은 경우 그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특히 저녁 습관이 그 신호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토마토, 짭짤한 음식, 늦은 물, 저녁 과일, 늦은 텔레비전. 이 5가지는 많은 어르신들의 밤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단순히 잠 부족이 아닙니다. 밤에 잠이 깨면 몸은 충분히 회복하지 못합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를 고치는 시간입니다. 혈관이 회복됩니다. 뇌가 정리됩니다. 면역이 강화됩니다. 그런데 수면이 계속 끊어지면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변화가 나타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몸이 무겁습니다. 기운이 없습니다. 낮에 졸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더 큰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혈압이 올라갑니다. 혈당이 흔들립니다. 심장이 피곤해집니다. 신장이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어르신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좋은 잠은 약보다 강합니다. 하지만 나쁜 잠은 몸을 조용히 약하게 만듭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80세 남성이었습니다. 밤마다 4번 화장실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거의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아침마다 기운이 없었습니다. 낮에도 계속 피곤했습니다. 처음에는 전립선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검사를 해도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활 습관을 자세히 물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습관을 발견했습니다. 저녁 식사가 조금 짰습니다. 식사 후 토마토를 드셨습니다. 잠들기 전에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밤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셨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습관이 아닙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하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녁 식사를 조금 싱겁게 하십시오. 토마토는 낮에 드십시오. 잠들기 전에 물을 줄이십시오. 텔레비전을 조금 일찍 끄십시오. 처음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평생 해온 습관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달 뒤 다시 오셨을 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밤에 한 번만 화장실에 갑니다. 그리고 잠이 훨씬 편안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훨씬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놀라운 회복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노년에도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나이에 뭐가 달라지겠어. 하지만 저는 수없이 많은 환자들에게서 다른 모습을 보았습니다. 습관을 조금 바꾸면 몸은 조용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수면은 그렇습니다. 잠이 깊어지면 몸 전체가 달라집니다. 기운이 살아납니다. 얼굴빛이 좋아집니다. 하루가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건강은 거창한 곳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집에서 시작됩니다.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저녁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했던 내용을 천천히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토마토는 낮에 드십시오. 저녁 음식은 조금 싱겁게 드십시오. 잠들기 전에 물을 줄이십시오. 저녁 과일은 너무 늦게 드시지 마십시오. 텔레비전은 조금 일찍 끄십시오. 이 5가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밤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여러분의 몸은 오랜 세월을 버텨온 소중한 역사입니다. 수십 년 동안 가족을 지키고 삶을 지켜온 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몸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해줄 시간이 필요합니다. 밤은 그 시간입니다. 밤에는 몸이 쉬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날을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이미 중요한 한 가지를 알고 계십니다. 밤을 깨우는 습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바꾸는 방법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조금씩 실천해 보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조금만 바꾸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밤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편안한 밤이 돌아오면 여러분의 건강도 함께 돌아올 것입니다.